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희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교사들의 교권 침해가 굉장히 팽배해 있다. 그러니 이제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법률 자체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일명 이제 교원지휘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조에서 유치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각급 학교의장, 그러니까는 보통 교장 선생님이죠. 그런 교장 선생님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당연히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하면 당연히 일정한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 학부모들 말합니다.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희초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러한 교원지휘법에 대해서 최근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올 3월 말부터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문제된 법은 이제 이전 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크게 대동소이하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요. 그 교권 침해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학부모가 당연히 선생님의 멱살을 잡았다. 이런 거는 당연히 형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교장은 그걸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자주 민원을 제기한다, 전화를 한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를 보통은 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은 교원으로부터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엽니다. 그거는 보통 각급 학교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 한 3-4명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위원이나 아니면 외부 위원 한 3-4명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연 그게 교권 침해 행위냐 아니냐 이걸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학부모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너의 행위는 그 교육 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 통보서를 하나 보내줘요. 그런데 그 통보서에는 너의 행위가,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보통 보내는 통보서에 너의 행위가 교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통보서를 보내주지. 그런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당함에 대해서 그걸 다툴 수 있는 불복 방법이 그 통보서 자체에는 없어요.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다퉈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법조인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처분에 대해서 어렵사리 제척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급심에서는 과연 그러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결과 통보 자체가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본안전 항변으로 다퉈졌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건 처분성이 없다.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본안까지 과연 교권 침해 행위가 학부모가 교권 침해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판단도 안 들어가 보고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해서 각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보건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가 다투면 그거 자체는 처분성을 인정을 해주고 과연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교권 침해 행위가 있어서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가 정당했는지를 본안 판단을 할 수 있게 지금 처분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너가 교권을 침해한 행위를 했다라는 통보서를 받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학교장이, 그때는 처분청은 학교장입니다. 아마 통보서가 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장을 상대로 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러면 교권 침해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교육부 고시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법상의 공무방해의 죄 내지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뭐 이런 거는 형법상의 그 업무방해나 공무방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법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 조치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 그런 거나, 근데 대부분은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교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이제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 이런 거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권보호위원회의 보호 조치가 결정이 되면 그 교원지휘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피해를 입은 교원한테 들어간 비용을 학부모한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학교 내지 교육청이 부담하면 학부모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라고 하는 통보 결과가 의결이 되면 그 즉시 그 침해된 교원한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즉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학부모한테 그 돈을 부담시키기 전에 급하게 학교나 교육청이 먼저 지출을 했다라면 나중에 부모한테도 그 부담을 구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조치 결과 자체만 가지고서도 부모한테 의무를 부담시키는,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면서 불복 절차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그거 자체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그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내가 그 자녀의 어떤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선생님하고 어떤 게 좀 맞지 않아서 뭐 전화 통화 몇 번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교권 침해 행위, 부당한 간섭 이렇게 해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권 침해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불복 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그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이 열렸다. 이런 거를 아시고요. 그게 좀 너무 부당하다 싶으면 다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각하되던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처분이 최근에는 이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도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거에 대한 불복 방법, 불복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떤 불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콘텐츠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뭐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